이상하게 대문자를 써버렸네. 테이즈 RNA에서 이제 후속 부분을 할 텐데요. 이 이제 테이즈 RNA는 마이크로 RNA 173번, 390번이 이놈이 작용을 해서 173의 경우는 앞에서 클리비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싱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와 반대로 390은 390번은 뒤쪽에 붙어서 페이싱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 슬라이드를 엊그저께 준비를 제대로 그 사진이 빠져버려가지고 못했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390의 경우는 이 390이 붙는 타겟은 TAS3라고 하는 요 TAS3라고 하는 이제 타겟을 갖고 있는데 뒤쪽에 이렇게 가서 붙고 잘리는 자리가 이렇게 있고요. 390에 의해서 잘리는 자리가 있고 여기서부터 약 21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렇게 페이싱이 이렇게 일어나서 나중에 실제로 이 siRNA가 가서 작용하는 얘가 이제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이제 ARF라고 하는 타겟을 갖고 있는데 요 놈들이 가서 ARF에 가서 결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390의 경우를 보면 여기서 페이싱이 일어나고 잘려져서 페이싱이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요 정도에 있는 siRNA가 자기의 타겟 ARF라고 하는 유전자에 가서 붙어서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을 합니다. 173의 경우는 뭐 요쯤에 있는 녀석이 이제 ARF의 번호는 다른데 그 ARF 유전자에 가서 네거티브하게 레귤레이션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속도를 내볼까요? 자, 이 데이터는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 데이터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뮤턴트는 이 두 개입니다. DCL1하고 RDR6. 그래서 이제 siRNA에 노던 블라스를 했는데 이제 그 siRNA가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콜롬비아라고 하는 것은 와일드 타입, 그러니까 정상적인 개체에서 만들어지는 양. 이게 일종의 네거티브 컨트롤이겠죠. 컨트롤인데 컨트롤에서는 이 SIR 255번하고 1511번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아웃을 보면 이 두 개가 TAS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siRN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요거 TAS1의 경우에는 이쪽 끝에 여기 255번 있고요. 여기도 255번 있고 그 다음에 1511번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1511번.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AS에 의해서, 그러니까 TAS가 잘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페이싱이 일어나는 후에 만들어지는 녀석들을 이제 노던 블라스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콜롬비아에서는, 와일드 타입 콜롬비아에서는 이제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저자들은 마이크로 RNA나 siRNA를 만드는데 관여를 하는 유전자들이 망가져 있는 뮤턴트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DCL2나 DCL3, 뭐 RDR1, 2 이런 데서 이렇게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데 주목할 만한 차이는 바로 요겁니다. DCL1하고 RDR6에서는 이 siRNA들의 발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DCL1이 망가지게 되면 이 siRNA 255번 그 다음에 1511번 이런 것들의 합성도 완전히 없어지더라. 또 RDR6라고 하는 것이 망가져도 마찬가지로 이 siRNA가 전혀 안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DCL이 없어져도 RDR6가 없어져도 이 siRNA가 안 만들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DCL1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마이크로 RNA를 만드는데 필요한 녀석이고요. RDR6는 이제 더블 스트랜드 RNA를 만드는데 필요한 녀석이에요. siRNA를 만드는데 필요한 녀석이라서 결국 이 siRNA를 만드는데 요 녀석만 망가져도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케이스에서는 요놈 이 DCL1까지도 같은 효과를 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siRNA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DCL1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RDR6도 관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siRNA 255번, 1511번은 이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마이크로 RNA의 바이오제네시스도 여기에 관여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iRNA의 바이오제네시스에도 이놈들도 얘네들을 만드는데 관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요, 이건 이제 그 테스트 3는 이제 390의 얘기인데, 이 테스트 3는 390의 타겟입니다. 그럼 테스트 3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라고 봤더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데이터랑 거의 유사하게 여기 보시면 DCL1 그 다음에 RDR6에서 테스트 3의 siRNA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팔이 짧아가지고 요놈하고 두 개가 아까 우리가 173의 경우 SI 255번하고 1511번에서 봤던 거랑 같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390에 의해서 일어나는 테스3도 마찬가지로 DCL1이나 RDR6가 망가지게 되면 그 테스3 siRNA가 안 만들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가 다 173이나 390 모두 여기에 의해서 조절되는 TES1 또는 2, 얘에 의해서 조절되는 TES3, 요 두 개 모두 다 얘네들로부터 만들어지는 siRNA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RNA 바이오제네시스에 필요한 컴포넌트도 필요하고요. siRNA 바이오제네시스에 필요한 컴포넌트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양쪽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실험을 잠깐 보면 요거는 siRNA의 타겟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렸던 것처럼 173이 붙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들어진 siRNA가 이놈이 어디 가서 이제 어딘가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얘의 타겟이 뭐냐? 얘의 타겟을 밸리데이션 하는 얘기입니다. 390도 마찬가지로 390이 뒤에 붙어서 이렇게 잘라나간 후에 어딘가에서 만들어지는 siRNA가 이제 지 타겟을 찾아가는데 그놈의 타겟이 누구냐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걔네들 타겟이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RF라고 그랬죠. RF 몇 번이라고 그랬는데 그 RF 몇 번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RF 3번, RF 4번인데 그 siRNA가 결합하는 자리, 포텐셜 자리를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까? 레이스를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레이스를 했는데 잘리는 타겟의 경우하고 안 잘리는 타겟의 경우를 봤죠. 잘리는 타겟은 어떤 특정한 자리에만 이렇게 특정한 자리에만 잘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타겟이 아닌 경우는 거의 랜덤하게 이렇게 나와요. 데그레데이션 파티클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은 siRNA가 ARF3의 어떤 자리, ARF4의 어떤 자리에 잘 결합해서 자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 데이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번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173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클리비지 때문에 페이징이 일어나고 이 페이징으로부터 만들어진 siRNA가 얘가 ARF3에 가서 결합을 하고 390으로부터 비롯된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잘리고 페이징이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서 만들어진 siRNA가 가서 얘도 이제 ARF, 제가 3번인지 4번인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 ARF 계열에 가서 얘를 다운 레귤레이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실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로RNA 스터디를 계속 쭉 봐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의 실험을 하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정한 컴포넌트를 넣어주고 그 마이크로RNA 또는 siRNA가 만들어지는가. 그 다음에 또 다음 뭘 했냐면 뮤테이션을 시켜놓고 마이크로RNA의 뮤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의 뮤테이션을 동시에 시켜놓고도 여전히 뭐가 만들어지는가 이런 형태를 봤어요. 그와 마찬가지의 실험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담배에다가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있죠? 피우지 마세요. 담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요. 거기 담배는 마이크로RNA나 siRNA를 작용할 수 있는 웬만한 컴포넌트들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넣어준 컴포넌트들이 그 안에서 잘 워킹을 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에요. 일종의 인비보 시스템인데 자기 본래 건 아니고 그냥 셀 안에다가 몇 가지를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요 siRNA가 만들어지는가 안 만들어지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자, 만들어지는 곳이 세 곳이 있죠. 지금 이 실험들은 다 듀플리케이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야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야 같아요.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거는 다 같은 실험들이야. 그러니까 2번 반복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 보기에 255번이 만들어지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 약간 희미하게 나온 거 하나,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세 군데서 255번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데이터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저 데이터 보지 말고 거꾸로 유출해 봅시다. 255번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이크로RNA 몇 번? 173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테스 몇 번? 1이나 또는 2.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 개의 컴포넌트 173, 그 다음에 테스 1 이것이 들어갔을 때 siRNA 255번이 만들어지는가 안 만들어지는가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그 결론은 다 배웠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173하고 테스 1이 있을 때만 255번이 만들어지겠죠?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데이터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은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173을 많이 넣어준 35S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과량 발현시킬 때 쓰는 프로모터인데 그러니까 35S 173을 많이 발현시키는 용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173을 많이 발현시켰고 또 플러스가 뭐가 있어요? 테스 1B에 SH는 short form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의 컴포넌트, 하나는 173과 테스 1B,
롱폼이든 숏폼이든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255번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뭐가 플러스인가요? 173하고 테스1A. 아까는 B였잖아요. 지금 이제 테스1A를 넣어도 마찬가지로 siRNA 255번이 만들어진다. 요거는 테스1B를 넣었어요. 좀 약하죠, 근데. 이거는 롱폼. 이 보시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173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테스1B인데 롱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롱폼이 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신통치 않았나 봐. 그래서 아마 숏폼을 따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피겨 A에서 저자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255번이라고 하는 siRNA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개의 컴포넌트가 필요하고 그 두 개는 하나는 173, 두 번째 컴포넌트는 테스1이나 1A나 1B나 뭐 이런 형태의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이놈을 만드는데 필요한 조건은 두 개다. 두 개가 다 있어야만 255번을 만든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레인을 봅시다. 173번은 들어가 있어요. 그죠? 173번은 플러스야. 플러스. 요 레인을 보시면 173번은 플러스인데 테스를 안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더니 여기 255번이 전혀 안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어야지 173과 테스1 또는 뭐 테스1B, 테스1A, 테스1B 둘 중에 하나든 하여간 173, 테스1이 동시에 있어야 255번이 만들어지지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아까 A, B 테스트 했잖아요. 요 위에 그림에서는 A, B 테스트 했고 아래 그림에서는 테스1C를 테스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255번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여기 255번이 여기 만들어졌어요. 255번이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 개. 173하고 테스1 여기서는 C. C가 있어야 된다. 여기 플러스 C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결국 이 피겨 전체에서는 255번을 만들기 위해서는 173 더하기 테스1 A나 B나 C나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255번이라고 하는 siRNA를 만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둘 간의 관계를 증명한 다음에는 이 둘의 관계가 스페시픽한지 안 한지 이것이 지금 173 더하기 테스1을 하면 255번이라고 하는 siRNA가 나오는 것은 이제 알았죠.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다음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 둘의 관계가 특이적이냐, 스페시픽하냐 안 하냐, 한지 안 하는지를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럼 이 둘의 관계가 스페시픽한지 안 한지를 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여기다가 뮤테이션을 도입하는 겁니다. 173에 뮤테이션을 도입을 하면 테스1을 못 자를 것이고 테스1을 못 자르면 당연히 255번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1. M173을 했을 때는 255번이 안 나올 것입니다. 2. M-1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 173은 그대로 있고 테스1만 뮤테이션을 시켜서 173이 테스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면 255번이 당연히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류의 결과는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3. 173에도 뮤테이션을 시키고 TES에도 뮤테이션을 시키는데 이 뮤테이션 된 173이 이 뮤테이션 된 자리에 결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양쪽 다 뮤테이션을 시켜주면 여기서 255번이 나온다면 이 둘의 관계는 매우 특이적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의 그림은 자, 위의 그림은 이제 정상적인 173과 정상적인 TES1의 경우이고요. 중간 그림, 이놈은 TES1만 뮤테이션 시킨,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림 보기 중에 2번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173은 그대로 있고 TES1만 뮤테이션 시킨 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놈의 요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 그림은 뭘까요? 얘는 3번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TES1도 뮤테이션 시켜놓고 173도 뮤테이션 시켜놔서 둘이 잘 페어링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양쪽 다 뮤테이션을 시켜서 여전히 페어링은 되도록. 그랬을 때 이제 255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럼 하나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1번 레인부터 봅시다. 1번 빼고 이건 네거티브 컨트롤이니까. 2번 레인부터. 173만 들어있죠. 그죠? 여기서는 173만 들어있어요. 255번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안 만들어지겠죠. 3, 4번 레인. 얘는 173에 뮤테이션 시켜놓은 거, 여기서는 레스라고 붙여놨는데, 이 뮤테이션 시켜놓은 거를 만 집어넣었어요. 당연히 255번 안 나옵니다. 아래에 보시면 안 나와요. 자, 요거는 이제 4, 5번 레인은, 아니, 1, 2, 3, 4, 5, 6. 5, 6번 레인은 173하고 정상적인 TES1 B를 넣었을 때, 173 정상적인 거, TES1 정상적인 걸 넣었을 때, 당연히 255번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 요걸 봅시다. 이제 여기는 173 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173 레스는 173에 뮤테이션 시켜놓은 거고요. 거기에 정상적인 TES1B를 넣었어요. 그러면 255번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옆으로 또 가봅시다. 이제는 TES1B에 뮤테이션 된 것만 집어넣었어요. 173 없이 당연히 안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레인,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서너 번째 173을 넣고 뮤테이션 된 TES1을 넣었을 때 255번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요 두 개의 레인이 정말 중요하죠. 뮤테이션 된 173, 그 다음에 뮤테이션 된 TES1B를 넣었을 때 255번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즉, 여기 우리가 적었던 이 3번의 케이스죠. 이 3번의 케이스가 저쪽 맨 오른쪽에 있는 요 두 개의 레인인데, 뮤테이션 된 173과 뮤테이션 된 TES1B를 넣었을 때 255번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질문을 던졌던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됐죠. 스페시픽한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 페이퍼를 보면서 약간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잘린 TAS1이 더블 스트랜드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 논문에는 없어요. 그죠? 분명히 더블 스트랜드로 바뀌어야 siRNA가 만들어질 텐데, 즉, 이 TAS1이 마이크로 RNA에서 잘리고 페이싱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겠는데, 페이싱이 일어나는 게 싱글 스트랜드에서 페이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더블 스트랜드에서 페이싱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논문에서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어떠한 스텝이든지 간에 더블 스트랜드로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블 스트랜드로 만들어낸다는 간접적인 증거도 있었고, 뭐냐? RDR6 뮤턴트에서는 siRNA가 안 만들어졌거든? 그죠? RDR6 뮤턴트, 아까 DCL1하고 RDR6 뮤턴트에서 그 siRNA 255번이 안 만들어지는 걸 확인했으니까 RDR6가 관여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더블 스트랜드를 만드는지는 여기 논문에서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봅시다. 이 모델에서는, 자기들이 그린 모델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이 경우에 얘는 이제 뭘까요? 어떤 마이크로 RNA? 얘는 앞에서 잘렸으니까 173. 그리고 타겟은 아마 TAS1이나 2 얘기했죠. 얘는 뒤에서 잘렸잖아. 뒤에서 잘렸으니까 얘는 390이고 TAS3일 것이고, 이렇게 앞쪽에서 잘리게 되면 아마 뒤쪽에 폴리-A는 살아있을 테니까 폴리-A로부터 아마 이렇게 RDR6가 더블 스트랜드를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가설,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이쪽입니다. 390이 여기를 잘랐어요, 여기를. 390에 의해서 여기가 잘렸는데, 그럼 뭐에 의해서 얘가 더블 스트랜드로 변하느냐는 몰라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물론 나중에 밝혀지긴 하는데, 요 스텝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는 여기가 이거 잘린 자리란 말이야. 잘린 자리로부터 싱글 스트랜드로 되어 있던 RNA가 어떻게 해서 더블 스트랜드로 바뀌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바뀐 이후에 어쨌든 분명한 것은 페이싱이 일어난다. 페이싱이 일어나서 톡톡톡톡, 얘는 여기서부터 톡톡톡톡 잘라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페이싱, 화살표로 통통통통 튀어가는 듯한, 여기서도 이렇게 튀어가는 듯한 그림을 통해서 페이싱이 일어난다. 그래서 페이싱이 일어나서 그 중에 어떤 siRNA가, 우리가 이제 255번하고 1511번을 주로 배웠는데, 어떤 siRNA가, 빨리 끝내라고. 어떤 siRNA가 자기의 타겟, R3나 R4에 가서 붙어서 이제 그 유전자들을 조절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배운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을 해보면, 최종 타겟은 R3나 R4입니다.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 맨 먼저 작용되는 것은 마이크로 RNA 173이나 390번이고요. 173은 TAS1이나 2, 390은 TAS3에 작용을 하고, 173은 TAS1, 2의 앞쪽, 390은 TAS3의 뒤쪽에 결합을 해서 여기에 클리비지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리겠죠. 이렇게 잘린 녀석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아직은 아니라 이 논문에서는 모르는 어떠한 unknown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것이 더블 스트랜드 RNA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 공이
facing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서 통통통통 잘리게 되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통통통통 이렇게 잘려서 그 중에 어느 일부 여기서는 이런 일부가 siRNA로 작용을 하여 RF3나 4에 결합을 해서 얘를 다시 클리비지를 한다 라는 것이 이 스터디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